네, 드디어 선거가 끝났네요. 네, 예상한 대로 민주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예상보다 압승이기는 하네요. 지난번 총선 때와 거의 다름이 없이 끝났고 180석까지는 아니지만 뭐 손가락 안에 꼽는 정도 수준의 자리 정도 뺏긴 정도라고 본다면 정말 정권 심판, 여소야대로 시작한 선거가 야당의 승리로 끝난 거 보면 정권 심판의 개념이 정말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하려고 했던 정책들 백지화가 될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나 그 중에서 임대차 3법 중에 이제 2법, 계약갱신 청구권과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이 한 가지와 그리고 공시지가 현실화 폐지 방안 발표를 했었는데 이것도 국회법을 통과를 해야만 가능한 것인데 이제 그대로 민주당 쪽에서는 공시지가를 시세 90%까지 약 90%까지 올리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일관되게 주장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이게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폐지를 하겠다는 내용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음으로 해서 지금 2년 동안은 윤석열 정권 에서 공시지가의 상승을 현실화율을 동결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거의 올리지 않다시피 하게 그냥 유지가 된 것인데 이게 이제 국회법을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공시지가는 계속해서 상승할 거다. 앞으로의 4년간은 그렇게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뭐 등등 그 공시지가 하나만 올라간다고 해서 그 하나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세금이 62개라고 합니다. 62개가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공시지가 현실화가 실질적으로 90%까지 실제 아파트 시세의 90%까지 올라간다면 약 62개의 세금이 함께 동시에 올라간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종부세, 재산세, 그리고 건강보험료가 특히나 가장 크게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되게 조심스럽게 검토해야 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연히 집값이 올랐으니까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라는 것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게 부자 증세뿐만 아니라 서민들한테도 충분히 영향이 있는 세금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재산세가 그러니까 임대인이 지불해야 되는 세금의 비중이 커지면 그게 당연히 누군가한테는 전가된다라는 생각은 안 하시나 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월세를 50만 원 받고 있는데 세금을 60만 원 낸다면 월세를 60만 원으로 올리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사무실 같은 거 임대를 해보면요. 차라리 공실로 두겠다는 임대인분들도 많으세요. 그냥 어중간한 정도의 가격대의 임대를 할 바에야 차라리 공실로 두는 것이 세금이 더 적게 나온다. 그러니까 월세를 받으면 수익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어중뛰게 월세를 받아버리면 받은 것보다 뱉어내는 돈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 돼서 그냥 차라리 공실로 두겠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건물주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정말 저는 현장에서 이걸 실질적으로 몸소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런 임대인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다. 근데 오히려 서민층들 하나만 가지고 있거나 정말 영끌을 해서 힘들게 가지고 계신 그런 우리 서민 계층의 투자자분들께서는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역으로 이자를 내는 한이 있어도 임대를 맞춰야만 하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임대를 맞춰야만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돈 많으신 분들께서는 그냥 임대 안 하고 세금 안 내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오히려 서민 계층의 그런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자라도 감당해 보겠다 라는 마음으로 정말 계속해서 월세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세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월세에 대한 월세 수요가 높아지면서 월세가 비싸졌잖아요. 그래서 사무실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30평대랑 주택 30평대랑요. 주택의 월세가 더 비쌉니다. 사무실이 더 비쌀 것 같잖아요.
근데 주택이 더 비쌉니다. 이런 상황이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는지, 규제 일로를 가는 이 상황이 정말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급이 지금 민간 건설사들이 주택을 짓지를 않고 있거든요. 이제 수익성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주택을 짓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재건축 패스트 트랙이라고 해서 안전진단 없이 진행을 한다던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완화 정책들, 이거 다 국회법 통과해야만 가능한 것들인데 전부 다 와르르 무너졌다. 그래서 지금 사실 재건축 쉽지 않은 상황인 건 맞습니다. 지금 어차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할 것도 없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재건축 메리트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재건축 패스트 트랙을 통과시킨다 할지라도 재건축을 하겠다라는 민간 건설사들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유명무실한 정책이기는 했습니다만, 어찌됐건 공시지가 현실화 폐지 방안이라던가 임대차 3법에 대한 폐지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 전세가 상승과 재산세 과중 부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어요. 정부에서는 본인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정책을 내놓으신 건지, 아니면 이기고 싶어서 그런 정책들을 내놓으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야당에서 과반 의석을 가져감으로 해서 윤석열 정권에서 하고자 했던 모든 정책들이, 시행령을 제외한 모든 정책들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규제를 푸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CPI 발표가 났는데 예상치보다도 높게 발표가 돼서 6개월 내에 최고치라고 해서 오늘 주식도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금리를 급하게 내릴 이유가 없어진 상황이다. 미국은 희한하게 고용률도 되게 높고요.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높게 나왔고요. 금리를 5.5%까지 올려놨는데도 불구하고 고용률도 좋고, 그리고 성장률도 좋고요. 그리고 일자리도 증가하고 있는 참 요상한 상황이다. 정말 금리를 그렇게까지 올렸는데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국면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 더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텐데, 그래서 지금 6월 달에도 금리를 내리겠다라는 그 가정이 사실 거의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7월달 금리 인하조차도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분들께서 미국의 그런 금리 인하의 어려운 기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올해는 금리를 인하하지 못할 것이다, 또는 한 번 정도 인하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많이들 하시던데요.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그래도 금리를 내리는 제스처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참 사면초가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우리나라는 미국과 다르게 지금 경기 침체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으로 있는데 경기는 침체되고 있는 디플레이션 현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금리를 그대로 가자니 경기가 계속해서 더 침체가 될 것 같고, 그렇다고 금리를 내리자니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상당히 사면초가의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미국은 굳이 금리를 내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안 내리자니 경기 침체가 심해질 것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금리를 내리는 신용이라도 하지 않을까, 베이비 0.25 정도 내리는 신용이라도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래도 연말쯤에는 금리가 한 번쯤은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요새 기름값 되게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인플레이션이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해서 사실 규제를 쉽게 풀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 2024년도에는 이도저도 아닌 그냥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정책을 강화하지도 그렇다고 확 풀지도 못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으면 금리 인하는 당분간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규제를 사실 윤석열 정부라 할지라도 규제를 푸는 건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지 않으면 이제 공급 절벽이라고 부를 만큼 정말 엄청난 공급 절벽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때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거대 야당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제 앞으로 한 3, 4일 뒤 이제 다음 주부터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방향들이 이제 많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좋은 저녁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